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부동산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세금 중에 팔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아시죠? 양도소득세는 팔면서 이득이 났다면 세금을 내라는 건데요. 오늘은 이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하고 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필요경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람들이 의외로 이 필요경비를 잘 모르더라고요. 부동산을 살 때부터 팔 때까지 들어간 비용 중에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항목이 있고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 되는 항목이 있으니까 잘 구분을 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럼 지금부터 양도소득세에 대한 계산 구조부터 한번 볼게요.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를 한번 보면요. 양도가액, 실제 판가액에서 실제 거래가액, 취득가액을 빼고 필요경비를 빼고 나면 양도차이익이 생겨요. 여기에다가 3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 한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주면 양도소득 금액이 생겨요. 이 양도소득 금액에다가 기본공제라고 해가지고 연간 1인당 250만원씩 공제해주는 항목이 있는데 이 기본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 표준이 생기고요.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이나 기본공제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정 항목이에요. 근데 여기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이 필요경비 항목이 많으면 양도소득세가 줄겠죠. 그래서 이 필요경비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고 어떤 것들이 안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어떤 것들이 필요경비로 인정이 될까요? 인정 항목 한번 볼게요. 취득할 때 들어간 취득비용, 그 다음에 양도할 때 들어간 양도비용, 그 다음에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데 들어간 비용이라고 해서 자본적 지출액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필요 인정 항목이에요. 여기에 이 자본적 지출액이 뭐냐라고 하면 수익적 지출하고 자본적 지출이 있는데 자본적 지출은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한 지출이라고 해서 이것만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주고요.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엘리베이터 설치, 그 다음에 샤시 교체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단순히 관리와 유지를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라고 해서 이거는 필요 경비로 인정을 안 해준다. 이 수익적 지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배장판 비용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 인정되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항목을 한번 볼게요.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아까 취득시 비용, 양도시 비용,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만 인정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인정되는 항목을 하나씩 보면은요. 취득세, 취득할 때 취득세 내죠. 그 다음에 취득할 때 우리 법무사분 이용을 하죠. 법무사 비용,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취득할 때 중개수수료, 양도할 때 중개수수료, 그 다음에 국민주택 채권 매각 차손,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 자리에서 대부분 팔죠. 이때 생긴 매각 차손도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준다. 그 다음에 취득할 때 우리 1억 원이 넘어가면 인지대 15만 원짜리 붙이죠. 그래서 이 인지대도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준다. 그 다음에 취득 시에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이 있으면 이것도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된다. 다음에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 원래 양도소득세는 매도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서로 합의해서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도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된다. 이것도 취득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세무사 양도세 신고 수수료. 우리 팔고 신고할 때 세무사분 이용하면 신고 수수료 주죠. 이것도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인정이 안 되는 거 항목 볼게요. 인정이 안 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월세 중개 수수료예요. 매매할 때, 살 때나 팔 때 들어간 중개 수수료는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는데 우리 임대차, 전세나 월세 낼 때 중개 수수료 주죠. 이런 것들은 필요 경비로 인정이 안 된다. 그다음에 우리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이자 내죠. 이런 것도 인정을 안 해준다. 그다음에 세입자 혹시 내보낼 때 이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 주면 이것도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된다. 계약 해지 위약금도 인정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리할 때 들어간 비용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를 한 3천만 원 들여서 인테리어를 했다라고 할 때 여기에 이 3천만 원이 다 공제가 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불인정되는 항목 먼저 볼게요. 수리할 때 대부분 도배, 장판, 페인트, 중문 설치, 싱크대 교체, 화장실 수리 이런 거 많이 하죠. 이런 거는 들어간 비용이 있어도 필요 경비로 인정을 안 해준다. 우리가 싱크대나 화장실 같은 거 수리해 놓으면 자산적 가치가 좀 높아질 것 같은데 이것은 수익적 지출이라고 그래서 필요 경비로 인정이 안 돼요.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발코니 확장을 했거나 방을 확장했거나 샤시를 교체했거나 이런 비용은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준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한 거, 우리가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자산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는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준다.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 우리 천장에다가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는 거 있죠. 이런 것도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준다. 그런데 우리 스탠드나 벽걸이 에어컨 같은 경우는 필요 경비로 인정이 안 돼요. 이런 건 떼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 경비로 인정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보일러 교체비는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주고 보일러 수리비는 인정이 안 된다. 보일러를 교체했다면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 단순히 수리만 했다라고 하면 그냥 유지 관리를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일러 교체비는 인정이 되고 수리비는 인정이 안 된다. 분양 시 옵션으로 선택한 붙박이장, 이 옵션으로 선택한 것들은 취득 비용에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는데 그냥 붙박이장을 설치했다면 이거는 필요 경비로 인정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필요 경비 인정 항목들을 봤는데요. 이렇게 지불한 비용은 어떤 영수증이 있어야 인정이 되는지 입증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 입증 자료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적격 증빙 서류로는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이 중에 하나를 받아 놓아야 적격 증빙 자료로 이용을 한다. 이런 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못 받았다고 하면 금융거래 증빙 등을 통해서도 입증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계좌이체를 보냈다라고 하면 그 계좌이체 증빙 서류하고 그 다음에 공사 견적서나 일반 영수증이나 간이 영수증 이런 것들을 같이 첨부를 해야 적격 증빙 서류로 입증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런 것들은 잘 챙겨야 되겠죠. 이렇게 중요한 필요경비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미리미리 잘 챙겨 놓으셔야겠죠. 오늘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필요경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